KF-21 보라매는 2009년 3월 6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투기 공동개발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2011년 사업에 착수했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현재 KF-21 보라매는 지난해 7월 19일 CJ 1호기가 첫 비행했고 이어 11월 20일 2호기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달 안에 KF-21 CJ 3호기에 대한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의 이름을 올리게 되며 2026년 KF-21 양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초음속 전투기 개발까지 성공시키며 한국은 또 한 번 방산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방산업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차, 미사일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KF-21이라는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며 완전하다고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KF-21 전투기는 개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는데요. 논란 및 사건 사고에 대해 살펴보면 역시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사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의 세계 유일한 공동개발국입니다.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전투기를 양산할 시에 50여 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은 4월과 10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개발 자금 중 일부분만 부담했으며 인도네시아의 기술적인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부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떻게든 분담 금액을 줄이면서 기술 이전 100%와 대외 수출권을 요구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 기술을 훔치려는 꼼수로밖에는 안 보이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2년 7월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하나 2,290억 원이며 체납액은 그보다 훨씬 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재협상에 따라 감액된 1,000억 원을 제외하고도 여전히 5,800억 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예산을 책정했으며 양상 및 기술 이전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은 지난 12월 18일 현지 매체 CNBC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주 예산의 KF-21 개발 비용 분담을 할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드위 푸지아스투티 한디안이 인도네시아 재무부 예산국장은 KF-21 개발 비용 분담액이 2022년과 2023년에 할당되었다면서 분담금 지급과 관련해 모든 것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대변인은 비용 분담과 수출 허가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KF-21 사업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원활하게 착착 진행되었고 심지어 빠른 시간 안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뛰어난 전투기 체계를 완성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완벽하게 완성해버리니 부랴부랴 사업금을 분담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의 국영방산기업 PGZ 회장이 한 말 또한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들이 금액을 지불하고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업체인 PGZ 세바스찬 흐바웻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 측이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폴란드의 고위 인사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F-21 사업 참여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흐바웻 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앞으로 EU의 일원으로 우리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KF-21 전투기라든지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구성품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서 가동하게 되면 유럽 국가들에 대한 판매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물론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무기 산업에 있어 큰 손으로 맹활약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해 검토하고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두 국가는 신뢰를 두텁게 쌓아나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현재 한국과 분담금 문제를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폴란드는 그만한 자금력을 보여주었고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으며 충분히 그럴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KF-21은 현재 한국의 전투기 독자 개발 첫 사례이지만 완벽한 성공을 이뤄냈고 2020년대에 세계 각지의 중소형급 세미 스텔스 기종을 개발 및 완료한 기종은 한국의 KF-21이 유일합니다. 이에 KF-21은 이미 성능까지도 입증하고 있으니 중소형급 전투기 시장 중에서 F-35가 판매되지 않은 곳을 노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이 F-35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눈치 보지 않고 KF-21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에 전달한 앞선 K2 전차가 보여준 것처럼 가격도 저렴한데 빠르게 조달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한국의 KF-21 사업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소위 말해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KF-21 핵심 전력과 파견 인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니의 인원수가 1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미납금 문제에도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방산 시장 중 하나이고 앞선 무기체계 구매 대금은 완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먼저 신뢰를 깨뜨린 쪽은 인도네시아 측이니 어떻게 해서든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런 억지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인도네시아지 한국이 아니야. 한국 입장에선 인도네시아보다 능력 있고 돈 있는 나라들이 이미 충분히 많은데 굳이 협력할 필요가 있을까? 협력은 중요합니다. 다만 이젠 위상 자체가 달라졌기에 인도네시아는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한국의 눈치를 봐야겠죠. 폴란드는 한국에 완전히 홀려버렸네. 기회만 온다 하면 무조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한다. 폴란드 입장에선 이제 육군 전력은 충분하니 더욱 전투기가 필요하겠지.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있죠. 많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탐내고 있으니 자신이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다 어필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인도네시아가 무조건 꿇고 들어가야지. 이제 한국 무기는 선점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굉장히 초조할 거야. 처음 협력 관계 때만 하더라도 자신들이 무기를 사주는 입장으로 여겼을 텐데 이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니 말이다. 한국 측은 오히려 이를 계기로 더 좋은 조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 정도로 깔끔하게 완성될 줄 몰랐으니 이리 행동했겠지. 처음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기술력을 탐내는 꼴이 보기 좋진 않네. 기술 이전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얼굴이 아무리 두꺼워져도 인도네시아에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미 신뢰관계도 쌓였고 폴란드를 통해 유럽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는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야 될 거야. 폴란드같이 돈을 가진 나라가 나선다면 아마도 그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 당장 돈이 없다고 돈을 갚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KF-21 사업은 지금 당장도 그렇고 앞으로 한국이 개발할 또 다른 초음속 무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이 성장하는 걸 보면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